이란은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를 핵합의에서 속이고 미국 대통령을 몰래 곤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장이 한 발언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는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란인들이 이미 비밀리에 합의를 파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 자료로 자신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레드클리프가 미국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표현은 이 미국-이란 합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관리들이 서로 합의를 논의하는 방식은 그들이 중재자들과 미국에 말했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듣고 소름이 돋아야 할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의도는 합의 조건에 따른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거래가 엄청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트럼프에게 이미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갑작스럽게 미국 정보기관이 이미 테헤란이 트럼프와 체결한 어떤 합의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테헤란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더 잘 속일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에게서 더 많은 양보와 돈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 자체 정보기관이 이미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승리의 축포와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그는 거창하고 엄숙하게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어떤 요금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석유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나중에 그는 물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일정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메모랜덤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는 전체 내용을 곧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서명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니고 금요일인 6월 19일에요. 그리고 그 해협을 지나는데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요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 서명식은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됩니다. 그럼 최대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누가 실제로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테헤란도 똑같은 문서를 자신들의 것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워싱턴 입장에서는 테헤란이 이를 설득력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이 더 나쁩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하지만 한 전쟁에 두 명의 승자는 없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 카젬 가리바바디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중단이 선언되었습니다. 국영통신사 메우르는 더욱 강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국이라는 용어로 말이죠. 인용하자면 이란과 이란 국민의 굳건함과 치열한 저항 덕분입니다. 미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브는 이 협정의 가상 버전에 서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것이 최종 승리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양보의 균형을 보여주는 핵심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가안보 최고위원회의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후 이란은 협상을 취소했습니다. 이 일은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막판 양보, 레바논의 영토 보전 유지, 이스라엘군 철수, 그리고 봉쇄 해제가 테헤란을 설득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한 게 아니라 이란이 최후 통첩을 내리고 확전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양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트럼프는 정말로 모든 곳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제 곧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그 후 트럼프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소리쳤습니다. 합의서 서명 1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등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꽤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란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 나가겠다. 그러자 트럼프가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자, 우리 서명하자. 나에게 기념일이 있다. 80번째 생일이다. 그리고 내 생일의 선물로 합의서 서명을 받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보아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대가로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메모랜덤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최종 합의가 아닙니다. 서명 후 양측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영구적인 전투 중단을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선언할 것입니다. 레바논도 포함됩니다. 이란에 대한 봉쇄도 해제됩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미군 병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 자산의 절반을 동결 해제할 것입니다. 이는 약 12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유일한 양보는 테헤란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구매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즉, 법적으로나 사실상 이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란의 군사력이나 지역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란은 전쟁전과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동일한 드론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역 전역에 걸쳐 자신이 지원하는 프록시 세력들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완벽한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목표가 약간 달랐던 것 같지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핵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협상은 나중으로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휴전 이후 60일 동안 말이죠. 즉, 이란은 자금을 받고 해협이 개방되고 봉쇄가 해제되며 심지어 미군의 일부 철수까지 지금 바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핵 문제는 뭐 나중에 어떻게든 논의하겠죠. 이것에 대해 CIA 국장이 경고 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패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인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온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용하자면 테헤란의 피비린내 나는 정권에 구명줄을 던져주는 합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는 트럼프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는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의 이스라엘인들은 이 중간 합의를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라고 부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가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난의 본질은 극도로 강경합니다. 이미 그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선거 전에 뛰어든 전직 국가 수장들입니다. 비평가들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였으며 줄 수 없는 약속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준비되기 전 갈등에서 이스라엘을 빼내고 있습니다. 총리는 트럼프가 장기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밀렸고 지역의 다른 세력들에게도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심지어 네타냐후와 이란과의 양해각서 최종본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총리이자 네타냐후의 경쟁자인 에우드 바라크는 공영방송 PBS 방송에서 앞으로 있을 선거 캠페인의 주요 화두가 될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의 오만함과 맹목성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란은 더 강해졌고 이스라엘은 더 약해졌다. 이것이 그의 전략이다. 전략적 책임이다. 또한 중도 좌파 지도자이자 전직 장군인 야이르 갈란은 매우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트럼프가 아야톨라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보내는 협정에 서명하고 핵 인프라는 그대로 두며 탄도미사일 위협을 유지하고 테헤란의 치명적인 정권에 구명줄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을 선거의 주요 경쟁자인 야이르 라피드는
이 거래를 이스라엘 외교 안보 정책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전적으로 네타냐후를 대신해 이루어졌습니다. 네타냐후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자신의 평생 사명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총리인 한 이란은 오늘도 내일도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사는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레바논에서 군대 철수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이 협상 조건 중 하나였고 그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는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많은 레바논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도시에 단 한 발의 로켓만 발사해도 휴전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최대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에도 실패할까요? 이 부분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워싱턴은 3개월, 정확히 말하면 107일 동안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단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확실히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산은 다 내줬죠. 돈도 주고 해협도 열어주고 봉쇄도 풀고 모든 걸 다 내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위에는 CIA 국장 본인이 이란이 아직 약속하지도 않은 의무를 지킬 생각조차 없다는 경고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취약함을 느끼고 미리 테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테헤란이 핵 프로그램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격하겠다는 위협은 이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봉쇄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결된 자금의 일부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재도 해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압박수단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으로 위협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조차 더 큰 전략적 대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이 전쟁 종료를 선언한 후 이스라엘에서는 분노와 불안 등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상황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아랍 분주국들은 워싱턴을 바라보며 전쟁에 휘말린 뒤 협상 테이블에서 적에게 패배한 초강대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 전쟁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굴욕을 안겼으며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알렸다고 봅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미국에 의해 그렇게까지 보호받고 있지 않다는 것. 미국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지키려고 하고 나머지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저녁까지의 결론입니다. 6월 16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정 서명식이 금요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석유가 어느 정도 흐르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칠의 환호를 걷어내면 불편한 구도만 남게 됩니다. 이란은 이를 승리라 부르며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속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재앙이라 하며 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치 경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신뢰를 말하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는 약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에게 평화의 훈장처럼 달고 싶어 했던 그 거래는 역사의 기록에 조금 다르게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평화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전쟁 패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트럼프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자주 말하는 적이나 비평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이끄는 사람, 즉 CIA 국장으로부터 나온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실제로 첫 번째 서명이 협정에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